자, 두 번째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조금 끊어서 갈 건데 오늘 하는 건 약간 상식적인 거. 다음 시간에 하는 건 몰상식한 거.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몰상식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계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필수제 1번. 실수 A, B, C, D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너네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상식적으로 얘기해줘요. A가 B보다 크대요. 두 번째로 B는 C보다 크답니다. 누가 제일 커요? 그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그 니은은 0, A, B, C. 그러니까 A, B, C 모두 다 양수인데 A, B, C가 저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을 때 C분의 A하고 B분의 A를 비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스님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C분의 1하고 B분의 1의 대소관계를 본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A를 갖다 곱해서 계산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C분의 1, B분의 1. 그러면 그거는 B하고 C의 관계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C가 더 크지. 그래서 C가 더 클 때 더 작은 B를 뒤집으면 반드시 누가 더 크다? B분의 1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건 언제만 할 수 있는 거냐면 B가 양수일 때만 돼요. 만약에 B가 C보다 작은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B분의 1과 C분의 1을 역수 만든다고 해서 그 대소관계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B분의 1보다 C분의 1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B하고 C가 둘 다 뭐였기 때문에? 양수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B분의 1과 C분의 1 비교해봤더니 B분의 1이 C분의 1보다 더 커. 근데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건 B분의 A하고 C분의 A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 뭘 갖다 곱해? A를 갖다 곱해. 근데 A는 양수잖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중학교 때 열심히 하던 거 아니야? 부등식이 있는데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 바뀐다. 그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C분의 A하고 B분의 A 양변에 A를 갖다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야 되는데 저기선 바뀐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디귿. A가 B보다 커요. C가 D보다 작아요. D가 C보다 커요. A에서 C를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작은 거에서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저 B를 한쪽으로 이항해가지고 A-B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C보다 큰 거니까 지금 C를 반대쪽으로 이항하시면 D-C가 0보다 크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A-C에서 B-D와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겠다는 건 앞쪽에 있는 A-C에서 뒤쪽에 있는 B-D를 갖다 뺐을 때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A-C-B 플러스 D가 되는 것이고 얘를 잘 묶어보면 A-B와 그 다음에 D-C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A-B도 양수, D-C도 양수. 맞아요? 그리고 양수 두 개를 더하면 뭘까? 양수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양수야. 이게 양수인데 지금 A-C에서 B-D를 갖다 뺀 게 0보다 크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앞에 있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A-C가 B-D보다 크다라고 하는 디귿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옳은 건 뭐다? 기억 디귿이다. 이해되죠? 개념을 알려드린 건 없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부등식을 통해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저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으래요.
a 더하기 1 곱하기 x가 a 더하기 2b보다 크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2x가 예를 들어 3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 풀려면 어떻게 할 거야? 양변을 2로 나눌 거지. 그래서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a 플러스 1 곱하기 x가 a 플러스 2b보다 크다라고 하는 저걸 풀려면 양변을 뭐로 나눠? a 플러스 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눠서 만들어준 해가 얘인데 부동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 얘기는 뭘까? a 플러스 1이 사실은 뭐였다는 거? 음수였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1은 음수여야 함. 그래서 a 플러스 1 음수를 이용해서 나누면 x가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2b보다 작음.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2b가 얼마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3보다 작다인 거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살펴보시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2b랑 3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양변에 a 플러스 1을 갖다 곱합니다. a 더하기 2b가 3a 더하기 3입니다. 한쪽으로 넘깁시다. 3a를 반대로 넘기면 2b-2a가 3이고요. 그리고 b 빼기 a가 얼마가 되는 거다? 2분의 3이 되는 거다. 맞습니까? 자, a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b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뭘 알아요? b-a가 2분의 3인 걸 알지. 그러니 갖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1차 부등식만 여러분들한테 풀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1차 부등식 풀려면 양변에 얼마를 갖다 곱해? 3분의 2 갖다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3 곱하기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x가 2 이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입니다. 연립 방정식이 뭐였어요? 앞쪽에서 했었잖아. 막 2차식이랑 2차식 있는 것도 했었잖아.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결국에 그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한다였고, 연립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되는 해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 부등식 풀어보자. 1 더하기 x가 2x-1보다 작거나 같다. 좀 재밌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랑 학교 다니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재미없을 것 같나 보네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두 번째 거를 풀어봅시다. 3x-2가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최종 결론이 뭐야? 이 빨강이와 파랑이의 결과에 공통된 범위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 그 수직선상에다가 사실 한 번에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기도 하겠지만 수직선으로 갖다가 그려보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3 빼기 2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필수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절대값 x는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요. 맞습니까? 근데 절대값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x까지의 뭘 말하는 거냐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음수가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말하는 거야. 320km래.
그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는 마이너스 320km니? 아니죠. 무조건 일직선상에 있고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갖다 빼서 생각하는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다 얼마예요? 3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절대값 3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는 이 원점으로부터 3까지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x다. 그게 x일 수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절대값을 지금처럼 거리의 관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뭘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은 모든 x들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여기는 요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는 쪼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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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 이상인 모든 지점들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필수예제 4번 문제를 보면, 자 우선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절대값 3-4x.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보통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하잖아. 근데 어차피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이 같다는 건, 절대값 안에 있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마이너스 갖다 곱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절대값 4x-3이 7보다 작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 4x-3이 7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그 절대값 4x-3, 원점으로부터의 4x-3까지의 거리가 7보다 작은 지점들을 말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7에서부터 7까지. 오케이? 4x-3이 마이너스 7보다 크고 7보다 작은데,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범위니까 저 세 개의 변에다가 똑같이 3을 갖다 더하자. 그러면 마4 4x 10. 그 다음 뭐로 나눠? 4로 나누자. 그러면 마1 x 2분의 5. 4분의 10이니까. 그래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과 1과 2가 되는 것이다. 그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정수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게 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뭔가 좀 귀찮은 애가 하나 나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2가 3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위기가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해석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까지는 괜찮았던 게 뭐냐면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절대값이 몇 개야? 2개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앞쪽에 보니까 기본되는 거 하나 나왔거든. 절대값 x. 절대값 x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x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만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값 x-2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는 건 절대값을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건데, 절대값을 풀어준다는 건 그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저 x-2가 0보다 크다 작다는 어디를 기준으로? x가 2인 점을 기준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둘 거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다라는 건 x-2가 0보다 작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x-2가 그냥 x-2가 되는 것이고, x가 2보다 작으면 x-2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절대값 x도 풀어야겠고 절대값 x-2도 풀어야겠는데 두 녀석이 풀리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직선을 갖다 그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x-2 같은 경우에는 2의 값을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범위를 우리가 토탈 몇 개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케이스 1,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가 뭐냐? 케이스 2,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케이스 3,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는 건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x가 2보다 작기도 하니까 저 절대값 x도 절대값 x-2도 다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 때 뭘 붙여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귀찮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을 하나 생각해봐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계선에 있는 거 말고 1을 생각해보자. 1을 여기 절대값 x에다 집어넣으면 x 양수죠. 근데 x-2는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 x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2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서 x에다 한 3 정도의 값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둘 다 그냥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x 더하기 x-2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다. 계산해보면 2가 3보다 크거나. 뭐야 이건.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을 해보면 2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2로 나누면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를 얻어내기는 했거든요. 근데 얘를 모두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는 저 절대값들을 이런 식으로 막 풀어낸 건 어떤 세상에서만 풀어낸 거냐면 0보다 작은 세상에서만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나왔는데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제하고 있었던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쨌든 빨강이와 파랑이의 공통범위를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공통범위로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세상에서는 부등식이 만족되려면 뭘 만족시켜야 되는 거냐면 2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족을 시켜?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해가 없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부등식이 나오면. 근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면 그 범위는 무조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역시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되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두 개를 갖다 합치면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b가 얼마? 2분의 5.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5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등식 마지막에 하나 조금 복잡한 거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등식을 지금 어떤 범위에서만 다뤘냐면 1차 부등식의 범위에서만 다뤘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2차 부등식부터 다룰 거예요. 근데 얘기 하나만 딱 더 하고 끝낼게요. 근데 그런 부등식이 있잖아. 1번의 설명처럼 조금 얘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뭐 별로 이상해 보이는 건 없죠. 말 속에서.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풀 때 양변을 뭐로 나눠? A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A로 나눠가지고 양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음수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X가 A분의 B보다 크고 A가 음수일 때 X가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A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0이면 나눌 수 있어? 없어? 못 나누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야. 세 번째, A가 0이야. 그럼 위에 있는 부등식 자체가 제로 곱하기 X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부등식인데 좌변은 0 곱하기 X면 무조건 얼마예요? 값이? 0이죠. 그 얘기는 뭐죠? 0이 B보다 크다는 건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B가 0보다 작으면 말이 돼요. 예를 들어 B가 마이너스 1이면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는 모든 실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성립해. 그래서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할 수가 없어. 부정이야. 근데 만약에 B가 양수야. 그럼 제로가 1보다 크다는 건데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진짜 해가 없는 겁니다. 가능한 해가 없다? 불능인 겁니다. 그러면 B가 0이면 어떡할 거야? 0이 0보다 크다. 나는 나를 뛰어넘었다. 뭐 스포츠 광고도 아니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불능에 등호를 같이 갖다 집어넣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